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8일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이고 금요일이고 그렇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아무래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뉴스 할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제 방송도 못하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한 주 정리하는 오늘 날이니까 어제 오늘 우리 경주 뉴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또 그러면서 이번 주를 함께 정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별로 할 내용도 많지 않으면서 덥석 방송 라이브를 눌러버렸습니다. 라이브를 눌러버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6시 25분이고 제가 주변에 페이스북에만 이 유튜브를 좀 공유를 하고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 보시면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 혼자 거의 방백이 되다시피 하면 좀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이라도 오늘 이 라이브가 좀 더 많은 분들하고 공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 페이스북에만 이 방송을 공유를 눌러놓고 X하고 페이스북하고 눌러놓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X는 옛날 트위터잖아요. X는 워낙에 저도 많이 안 쓰고 또 제 팔로우도 안 많고 해서 더더욱 그렇고, 그래도 페이스북은 제 팬층이 거의 5,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공유를 해놓으면 혹시 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공유를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군데만 공유를 좀 할게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 정도로 공유하는 한 3개 정도만 공유를 하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공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좀 공유를 눌러주시면 제가 덜 외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오늘 우리 경주 뉴스가 뭐가 있는지만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계속 방송을 할게요. 그러면 저도 경주 포커스를 봐야 됩니다. 봐야 방송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죠. 경주 포커스를 보면서 지금 일면에 올라와 있는 이 기사는 그저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에 있는 예전 노월초등학교, 폐교된 노월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국내 최초 경주 경상북도 교육 플레임은 경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이게 지금 문을 연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 다문화 배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도중에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또는 취업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들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 나이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님 따라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외국 국적으로 있다가 또 외국에서 교육받다가 또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집 근처의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나 이렇게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왜? 언어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이 언어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면 또 학교 전체의 분위기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특히 그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 결국은 이 교육 기회의 평등이잖아요. 기본적인 출발은 요즘 워낙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교육이 부의 대물림이라든가 계층의 대물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워낙에 자본주의에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출발을 할 때 끊임없이 사회에서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을 재생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 교육의 어떻게 보면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재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아주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이 자본주의 교육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평등함이죠. 기회의 균등, 교육의 평등, 교육 기회의 평등. 이 평등함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모님 따라서 온 이런 청소년기 아이들, 학년기의 아이들은 교육 기회에서 기본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개별 학교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라고 해서 작년 3월 달에 처음 문을 열었고, 그래서 이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225명이 이 교육기관을 거쳐서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대개 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학생들을 언어 테스트를 하고 선발을 하고, 그러면 대개 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3개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등하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 수업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대신에 아주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 선생님들이 하루에 4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우리말을 익혀나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요리라든가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말을 배워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한국어 교육센터인데, 이게 이제 우리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이고 이런 교육기관인데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죠. 당초에는 워낙은 시내에 있는 흥무초등학교에 2019년 즈음에, 왜냐하면 흥무초등학교 이 일대가 특히 성근동 쪽이 고려인들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외국 국적의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다니면 아이들이 거리도 가깝고, 물론 이제 타 지역에 멀리서 온 아이들을 위해서는 통합 버스를 물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흥무초등학교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실현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내남면 노곡리에 있는 이 폐교를 활용을 해서 노월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이제 첨단 그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를 만들고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교육어 센터에 대해서 기사는 제가 그저께 이렇게 쭉 그 경주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을 했고, 또 소개 영상도 이렇게 올려뒀고요. 이렇게 보면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에 대한 소개 영상도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제 어떤 점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경주 교육지원청 그 교육지원 과장님이 이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장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전 11시에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처음이란다. 그 센터장님 인터뷰를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기도 한데요. 그 영상 잠시만 보시면,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좀 잠시만 같이 보시죠. 부족한 거, 그리고 좀 제가 그 일반 독자 입장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우리 그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원래 1년 맞이했잖아요. 작년 3월 21일 날 개관을 하고 했는데, 일단 우리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특징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한국어 교육센터는 그 전국 최초로 공립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곳이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그 계획하기로는 한 기수에 3개월 단위로 해서 그 학생들을 그 위탁을 받아서 그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경주가 의외로 다문화 그 학생 수가 많아서 그들의 어떤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 기획하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예. 제가 이 설명을 이제 어제 우리 기사로 많이 있다고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외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다문화 기반 가정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국어에 서툴고 또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한국어니까, 우리 한국어교육센터는 우리 한글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3개월 단위의 위탁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교육 저 기숙사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3개월 동안을 진행을 예, 하게 일단 됩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소속된 학교에다가 그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학생들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예. 테스트를 해서 한국어 능력 일정 수준 이하로 되는 학생들을 그 선발해서 그 저희들이 3개월간 그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저 위치가 내남 쪽에 있다 보니까 예, 예. 시내 도시권 아이들의 어떤 그 접근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통학버스를 한 3대 정도 권역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남 노곡리에 예전에 노을초등학교 자리로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그 폐교된 자리에 옛날에 노인복지시설 하던 걸 이제 다시 이제 예. 헐고 새로 개축을 예, 했습니다. 한국교육센터로 신축을 예.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예, 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쭉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전체 한 20분 좀 넘는 인터뷰 영상이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뭐 다 재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에서 한 번쯤 보시고 우리 많은 독자분들이 보셨던데요. 그래도 우리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좀 더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인터뷰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과 또 좋아요 뭐 이런 걸 또 커뮤니티에 특히 이 외국인 자녀를 두신 분들 부모님들이 이걸 좀 알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아이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 뉴스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에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또 여기에 어제 인터뷰한 내용 축약 영상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있었던 경주 뉴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한데요. 일단 솔구미술관에서 엑스포네에 있는 거잖아요. 솔구미술관에서 그 경북 우수작가전이라고 해서 이번 주말 3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는 3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인데 한국화 5점, 서양화 9점, 입체 9점, 총 24점 경북도 내에서 활동 중인 23명 작가의 우수한 작품 이렇게 여기 보면 작가들 참여하는 작가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말 3월 9일이면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4월 28일까지 경북 우수작가전이 경주 솔구미술관에서 열리니까 독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독자 여러분들은 의외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워낙에 문화 쪽에 이 조예가 없어서 문외한이어서 뭐 잘 그러기도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엔 또 문화 소개담 하는 것이고 이거 제 친구도 올 봄에 지난 봄에 작년 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방파제 밑에 빠진 40대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한 일이 그제 있었다고 하는데 6일 오후 7시 57분 간포 남방파제 낚시를 하던 박모 씨 40대 살려달라 이런 비명소리를 듣고 그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서 그 방파제에 붙어 있는 폐타이어 붙잡고 버티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남성 윤모 씨를 발견하고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흔히 그 산발이 트라이포트라고 하잖아요. 그 트라이포트가 이렇게 매우 꼰드럽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 들어 요거만 하면 건너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폴짝 뛰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제 친구도 작년에 둘이 갔다가 서로 좀 떨어져 있었겠죠. 한 명이 아무래도 안 보이고 하는데 이 친구 넘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전화도 그렇게 못하고 해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119 구조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응급으로 치료도 받고 그 친구가 한 2달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 우리 정말 천우신조도 안 죽기를 이 방파제에서 낚시하다가 이런 일들이 보니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잦아요. 낚시하는 분들. 좀 더 좋은 포인트 아니면 또 늦게 가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폴짝폴짝 뛰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좀 많이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신라고치대 정기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 서편제 영화를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됐던 오정혜 씨 그리고 장사익 씨, 이 두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장사익 씨도 보이고 국악인 오정혜 씨도 보이는데 21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주 시립신라고치대 제5회 정기공연을 하는데, 이 정기공연이기도 하고 여기 사진에 있는 김현호 1월달에 취임하신 예술감독 취임 기념을 겸해서 고치대 행사 이거 한데, 사회를 국악인 오정혜 씨가 보고 장사익 씨 그러면 찔레꽃 아닙니까? 찔레꽃 아니다 아닌데 그 생각이 안 나노. 하여튼 찔레꽃으로 유명하시죠. 어떻게 저런 맑은 얼굴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거 5,000원이면 경주 시민들 입장료는 5,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경주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나 티켓 링크, 국악인 오정혜 좋아하시는 분들, 오정혜 씨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소리꾼 장사익 씨 좋아하시는 분들 21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공연한다고 합니다. 21일이면 무슨 요일인가요? 달리 한번 볼까요? 21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인데, 저도 이런 공연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좋은 공연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뉴스도 저는 이게 경주시만 하는 건 아닐 텐데, 조상 땅 찾아주기를 통해서 1116명 4,000필지 땅을 차였다. 면적은 얼마만큼 되는지, 5.5평방킬로미터니까 엄청납니다. 이게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소유 토지 내역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인데, 장인 1년 동안 경주에서만 1,116명 4,416필지 5.5평방킬로미터 땅을 찾아줬다. 저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을 한번 토지정보 과장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나와줄란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이 섭외가 참 우리 경주포커스 인터뷰는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과외 담당 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또 내가 나오면 위에 국장님들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걱정들도 있고 등등등. 하여튼 그런데요, 경주시 또 한국여행업협회하고 공동으로 마케팅 해보자 업무협약 어제 했다고 하는데, 이 국내 여행업협회가 91년에 설립된 단체인데 정회원만 해도 2,152개사, 특별회원만 77개사가 가입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 여행으로 이렇게 좀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래서 준하경 시장하고 한국여행업협회장 오창희 씨라고 하네요. 이분이 오른쪽에, 왼쪽에는 준하경 시장이시고 어제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차 버스 이게 매년 하는 건데 불법 밤샘 주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좀 지난번에 용강동 탈해왕릉 쪽 앞에나 이런데 그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형 화물차가 있으니 주차 불편 뭐 이런 것보다도 야간에 굉장히 좀 무섭답니다. 이 차들이 굉장히 덩치 큰 차들이 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경주시에서는 이게 이제 올해는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주거 밀집 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 여객 화물 이런 것들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짝이죠. 이 그러니까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이걸 뭐 매년 할 수도 없는 일이기 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는 하는데, 즉시 단속제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이 누적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 계도 과정 생략하고 즉시 행정 처분을 내린다. 뭐 하여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우리 경주 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신 기사는,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보신 기사는 이 용강동에 거기 솔직히 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가구의 한 절반 정도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나고 한꺼번에 2명이 사망하는 매우 큰 사고잖아요. 그 위층의 할머니도 연기를 흡입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세대수는 뭐 그런 제가 어제 취재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 별다른 그 60대 남성, 70대 여성이 이제 이 불이 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렇게 2분이 사망을 하셨다는 이야기고요. 대개 이제 세대수가 지금 1000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사시는 분만 해도. 여기에 안타깝게도 2분이 사망하는 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밀집 지역에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올해만 해도 용광여기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번 주에 2번째로 많이 본 기사가 3.1절 특집 방송으로 그 경주 최초의 삼선 국회의원이 알고 봤더니 아주 악질 친일 분자에다가 한국전쟁 시기 대동청년단, 민보단 이 단장을 하면서 내남에서만 민간인 한 150명 이상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이런 사람이 50년부터 지금 6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4.19가 일어나서 임기가 단축이 돼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친일했던 사람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해방된 조국에서 국회의원을 떵떵거리면서 하고, 일제 친일했던 사람들이 재빨리 반공투사로 그 좌우 이념대결이 엄청났고, 또 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이 말 그대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자기가 독립운동 제대로 안 했던 것을 사실은 반공을 무기로 하면서 자기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만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제 친일했던 사람들이 재빨리 반공투사가 되고 또는 우익단체 간부가 되고, 심지어 우리 경주에서는 그런 사람이 최초의 삼선 국회의원이고 내리 삼선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떵떵거리면서 장미 아파트에서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김구성을 비롯해서 정말 일제치하에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또 그 가족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생계조차도 건건히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왜곡된 현대사가 우리 경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더라. 이 기사를 3.1절 특집으로 썼고 그걸 또 방송으로 했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로 이번 주에 많이 보신 기사였고, 그리고 3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는 어제 김시용 우리 그 경주 한국교육센터장 이 인터뷰 기사를 3번째로 많이 보셨고요. 4번째도 마찬가지로 그 한국어 교육센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5번째로 많이 본 신기사가 김종우 의원이 그 발의했던 고독사 예방조례라든가, 그리고 김종우 의원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랭킹으로 많이 보신 기사 한 5번째, 그리고 한 7번째, 6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는 누적 5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 김종우 의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했던 조례였다는 사실. 그리고 7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는 동국대학교 3월 1일부터 류하나 총장이 임기가 시작됐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고요. 8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가 대한민국 파워리더 ESG 근데 뭐 상을 준 언론사가 솔직히 그렇게 군이 있는 거냐. 그리고 9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가 전공의가 무려 34명 가운데 17 정원이 동국대 경주병원이 34명이라고 하는데 전공의가 이 중에 절반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또 새로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데 8명 이상이 하지 않고 이 기사 여러분들도 불안감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또한 갑작스럽게 2,000명이나 정원한 것은 다분히 진압 과정에서 지지를 올리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뭐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적정 인원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400명 정도라고 일단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을 내도 정부가 이런 방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2,000명 정원을 해버리니까 의료 현장이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요 뉴스까지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 9번째로 많이 보신 기사였다는 말씀. 10번째로는 동국대학교 인사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관심도는 이렇게 적어도 나타났다. 경주 포커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주 포커스가 드디어 자랑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년이란다. 매월 한 차례씩 경주시 경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 탐사를 지난 1년 동안의 경계 탐사를 기록한 경주시 남쪽 접경 200리 견문록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게 불이 너무 밝아서 불을 좀 꺼버려 볼까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제 좀 진정이 됐네요. 제가 이 책 소개를 하려고 소리가 안 나오나요? 욕심을 부리다가 방송을 엉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또 바깥으로 안 나오죠. 아, 참네. 마이크 테스팅 합니다. 아이고, 제가 욕심을 내다가, 예. 제가 이 책 소개를 하려고. 예, 지금은 소리는 정상적으로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욕심을 방송을 부렸더니만 중간에 카메라를 연결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방송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경주시 남쪽 접경 200리 견문록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예, 200리 견문록이라고 해서 중간에 책을 만들다가 좀 우여곡절도 있고 해서 본래는 한 1월달 정도에 나왔어야 될 책이 오늘 인쇄가 도착을 하고 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경시 남쪽 접경 200리 견문록이라고 해서 페이지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한 300, 크기도 보통 우리가 B5보다 더 큰 크기, 가로가 270, 가로가 240, 세로가 240, 가로가 170, 이런 걸 18절지 크기, 18절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요 크기로 344쪽 분량 칼라로 이렇게 쭉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시 경계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고, 그 주변 문화재라든가, 이야기거리, 이런 것도 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344쪽이라서 굉장히 무겁고 두껍습니다. 무겁고 두꺼운데, 책은 비매품입니다. 비매품이고 독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경주 포커스로 방문을 하시면 이 책을
받아보실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방송 사고가 좀 있었던 점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 소개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장감 있게 한번 해드리려고 책을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욕심을 낸 게, 내부까지 보이게 한다고 욕심을 낸 게, 잠깐만요. 하다 보니 중간에 소리가 엉망이 되고, 이걸 좀 끄면 이 책은 좀 제대로 보일까요? 마찬가지군요. 조명 때문에 책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책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 포커스를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예, 오늘 욕심을 내다 보니까 중간에 소리가 오르륵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포털에 우리 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월 16일 날 제 15차 경시 경계 탐사를 갑니다. 3월 16일이 되니까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참가자 신청을 현재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동행하실 분들은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너무 많이 가시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30명으로 제가 인원을 제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너무 많이 가면 앞에 가시는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해서 30명으로 줄여서 인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가를 부탁을 드리고, 중간에 방송이 사고가 있어서 마음이 좀 그랬네요. 포털에는 지금 전공의 근무 이탈, 전공의 92.9%가 복귀 전공의 협박은 범죄다, 이런 노컷뉴스의 보도도 있고 등등. 예, 이런 주로 선거 뉴스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3월 9일, 8일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뉴스 논평 라이브는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 5분 정도 소리가 좀 거슬렸을 텐데 그 점은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